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훈훈한 조식의 정말 훈훈한 남자 김지훈님 모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최대한 우리 PD님께 부탁해서 거리를 좀 띄워달라고. 제가 오징어 될까봐. 네. 제가 오징어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자, 오늘 이제 훈훈한 주식의 대표님이자 또 우리 2차 전지를 비롯한 유망산업의 최대 떠오르는 애널리스트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히 질문도 드리고 제 또 의견도 드려보고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네네. 현 시점에서 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큰 조정인 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 47% 정도 전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 정도 그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이 48% 정도 약 50% 빠졌으니까 평균이 50% 빠졌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60% 넘게 빠진 종목도 사실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속한 업황이 앞으로 나빠질 거냐. 물론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전기차 시장이 되게 축소될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가장 최근에 역시나 짓눌렀던 건 공매도를 차치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국내 S&E 리서치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해외 에너지 관련된 컨설팅 업체라든지 실제 그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들의 그 뭐 생산 관련 팀장이라든지 뭐 운영하시는 엔지니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저가로 탄산리튬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일시적인 공급가잉은 올 수 있다. 그 일시적인 공급가잉이라는 거는 25년, 26년, 27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최대 맥스 아마 25년 초? 그 25년 초로 기점으로는 다시금 본격적으로 26년도부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정확한 뭐 에너지 컨설팅 업체까지 밝히기에는 저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다양한 업체들 측면에서는 26년까지는 상당히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26년, 28년, 30년 그림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봤고요. 그 에너지 컨설팅 업체에서 밝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해서 들어와서 그 소위 말하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정상적인 그 양품을 양산해서 그거를 재련하고 가공해서 실제 리튬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납품해서 그 리튬을 받는 업체가 또 자체적인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한 걸리는 아주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7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7년 이상 걸리는 동안에 기존의 뭐 압도적인 업체인 뭐 SQM이라든지 중국의 틴치 리튬이라든지 미국의 엘바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7, 8년 동안 캐파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지금 현재 상위 글로벌 상위 업체들한테 철저하게 리튬이 집중될 거고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중국의 저가 그 탄산 리튬은 사실 해외에서 쓰기보다는 중국 자체 내수용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내수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사실 중국 내수용 중에서도 상위 중국 업체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업체 나머지 뭐 6등에서 뭐 20등, 30등 되는 업체들은 뭐 길에 전기차가 서 있을 정도로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이 자기네들 자국으로 그 리튬을 재고로 떨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글로벌 리튬의 문제로 확산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전기차만 얘기하는데 전기차에서 수요가 끝날 거냐? 그냥 딱 단순하게 얘기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800조에서 약 880조 예상을 하는데 그거의 30% 정도를 보면
30%를 딱 보면 그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800조로만 봐도 약 240조인 거죠. 네. 그럼 240조에서 300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ESS 시장 자체를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 LG엔솔이나 SK운이 ESS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전기차 시장이 너무 폭증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운 배터리를 너무 요청이 과다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전기차에 집중한 거지 그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이에 CATL이나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야 점유율이 좀 올라온 거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하도 LG엔솔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ESS 시장을 아주 발빠르게 진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애리조나에 7조 넘게 공장 지어서 다시 탈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ESS 시장 자체에서도 사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잘할 경우에는 저는 하이니케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유통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인데 로봇 시장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 기준으로는 최소 150에서 200조 시장은 될 거다. 그럼 네. 리튬 배터리가 로봇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시장도 한 150조 시장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S랑 로봇 시장만 한 450조 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그 고가형 IT 부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핸드폰 말고 네. 뭐 태블릿 PC를 비롯한 네. 무선통신기기 맞습니다. 무선통신기기에도 이게 수출입 용어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선통신기기에도 분명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그것도 수요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50조에서 100조 시장 네.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선박, 전기 항공,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네. 그걸 다 합쳐도 그렇죠. 그것도 한 150조 시장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게 그럼 저가인 탄산 리튬을 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ESS는 굉장히 탄산 리튬 시장이 뭐 60% 70% 차지하겠지만 고가의 IT 무선통신기기나 아니면 전기 선박이나 전기 항공이나 그거는 상당히 전기차 못지않게 고출력을 요구. 심지어 농기계도 지금 농기계도 완전 다 전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수산 리튬 가격은 뭐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밝힌 것처럼 일시적인 공급 과잉은 올 수 있지만 상당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국내 컨설팅 업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탄산 리튬 재고가 쌓이는 문제를 너무 글로벌로 확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리튬 가격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가장 좀 그 주가를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의 주가를 억눌렀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 유럽에 진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너무 다행인 거는 유럽에서 그 EU 집행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중국 업체들 너무 거의 가격 덤핑 수준으로 30% 넘게 가격을 후려쳐서 유럽에서 팔아서 왜 독일이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다 중국에 이전해주고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전해주고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힘든 상태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네. 그걸 EU가 지금 자시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영국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프랑스도 눈여겨보고 있고 심지어 이태리도 원래는 그 중국이 하는 1대1로를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1대1로를 탈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가격 저가 30% 이상 가격 차이 나는 전기차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지금 전수조사 정도 나올 정도로 지금 대대적인 지금 그 관세를 엄청나게 미니멈 15에서 최대 맥시멈 25%까지 매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0% 정도 가격 차이 났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미국은 이미 CATL과 포드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생산이 지금 그 CATL과 포드가 진행한 부분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CATL 포드가 중단되는 걸 바탕으로 지금 CATL과 테슬라 고션 하이테크와 포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거나 늦춰지거나 스탑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 다시금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휘발유 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가장 많이 팔리는 도요타가
글로벌 지금 완성차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그 프라이드가 강한 그 일본 업체가 LG 엔솔에 대규모 수주를 준 거죠. 이제 뭐 5년 공급 계약으로 미니멈 30조를 잡았는데 그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계산해 보면 50조가 좀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50조면 엄청난 양의 수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도요타에 나갔다는 거는 일회성 모멘텀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마 본물처럼 도요타 외에 이제 혼다라든지 일본의 이시즈라든지 상용차 만드는 뭐 일본 트럭을 만드는 이시즈, 실제 이시즈는 LG 엔솔이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일본 쪽이 굉장히 파나소닉이랑 걸출한 그 배터리 업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에 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LG화학도 워낙 LG 엔솔을 통해서 거의 95%가 LG 엔솔을 통해서 내재화로 나갔는데 단독으로 LG화학이 지금 약 2조 8천억 정도를 도요타랑 양극재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맺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한 10개월 동안 억눌러 왔던 이 양극재를 포함한 장비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수주 계약이 올해 지금 10월 달 스타트를 기점으로 본물처럼 좀 수주 계약이 나오면 좀 양극재 이런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투심도 다시금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을 만큼 지금 이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이크로한 그 현상들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산업도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부실하지 않다, 미래가 괜찮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토론이니까 네네.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를 냈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거시 경제 트렌드로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트렌드를 제시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네. 산업 트렌드 6가지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기차를 다뤘습니다. 네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네. 산업적인 관점에서 네네. 실물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매우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네. 것은 100% 공감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네네. 근데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항상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22년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나름 괜찮았어요. 네네. 주가는 무너졌어요. 네네. 집값도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 떨어지고 네. 경기 침체 온다고 집값 떨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네.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이 2차 전지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더 성장할 거라는 것은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산업을 들여다 보니까. 네네. 자, 근데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들여다보려는 게 주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도 과연 그렇게 움직일까 네.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혹여나 네. 토론답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때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할 때 주가가 그 해당 종목이 급등했다가 꺼지고 한때 메타버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네네. 또 주가가 급등했다가 꺼지고 또 NFT가 등장했다가 주가가 또 꺼지고 그리고는 그전에는 인공지능이었고 네네. 그리고 생성형 AI 하면서 또 네네. 했다가 또 네네. 버블이 꺼지고 어쩌면 네. 2차 전지도 네.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만 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버블로서 딱 형성됐다가 산업적인 트렌드는 계속 가지만 주가는 혹시 그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닌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너무나 많은 지금 말씀 주신 그 다양한 사례들이 네. 산업의 트렌드, 산업이 가는 방향성과 무관하게 주가가 고꾸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2차 전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메타버스 엄청나게 네. 적용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네네. 보면. 네. 생성형 AI도 엄청나게 산업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탑권이라고 탑10 안에 탑10이 아니라 탑 100에도 못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마찬가지고 AI 마찬가지고 생성형 AI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그럼 2차 전지에 LG 엔솔이라는 회사, 삼성 SDI라는 회사, 그 다음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이라는 회사, 장비 회사의 P&T라는 회사가 글로벌 탑권이냐? 글로벌 탑권입니다. 그렇죠.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 업체들이 밸류체인상의 장비, 셀, 소재가 글로벌 탑입니다. 근데 생성형 AI 관련된 국내 업체는 글로벌로 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글로벌 생성형 AI 관련돼서 국내 회사는 박살났지만 아마 글로벌 업체들은 주가가 견조한 수준을 아마 유지할 거로 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속성이 당연히 상승 뒤엔 항상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 뒤에 조정이 있는데 그게 다시 반등이 나올지 추세 하락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에다가 곱하기 사람들이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일종의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결국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엄청 높아야 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산업은 단기간에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기 실적이 깨지면서 뭐야 결국 이익이 못 따라오네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값이 급격하게 실망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 기대값 실망 떨어진 것만큼 이익이 같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실망으로 많이 더 떨어질 부분이 있고요.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지만 연간 실적이 안 깨지고 30% 이상, 50% 이상, 최대 지금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 음극재라는 쪽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쪽은 연간 100%씩 성장을 하니까 10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의 기대값은 변할 수 있다. 지금은 이익은 약간 내려온 상황인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이익이 계속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오면 언제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익은 덜 빠졌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왕창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주가는 다시 정상화 과정 중에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2차 전지하면 양극재 5대 천왕이 다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그중에 말씀 주신 대로 밸류체인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급망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탄탄하거나 철저하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 저는 이제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여러 질문들도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실물 경제적으로는 좀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그런 관점에선 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바이오도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 분명 아니고 2차 전지도 분명히 유망한 산업인 건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유망 산업이라는 건.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려보면 주식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은 그 실물 경제적인 산업적인 그런 현상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뭐가 주도주가 되는가